지금 세 분이 네, 그러면 다시 신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자기 소개를 먼저 시킬까요? 아니 그 소개보다도 이거 한 장밖에 안 남았네. 복사해올게요. 네, 한 장 드리면 청구가 되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라도 놔두면 청구가 돼요. 오늘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괜찮은 게 뭐냐면 부도지하고 신라의 역사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 신라가 이렇게 반도에서 뭐 이렇게 있었던 조그만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만만의 말씀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이해할 때, 고려라고 이해하잖아요, 고려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데, 시대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그럼 고려 이전에는 어디라고 인식을 했냐? 고려 이전에는 대체로 신라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이거를 신라라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발해라는 나라가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발해보다는 신라가 교육을 많이, 대외적인 교육을 많이, 해상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라가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사실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지금 뭐 이집트가 해보놨지만 옛날에 보면 카이로 옆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뭐 장소가 뭐 엄청 많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신라에 관한 자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신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냐. 실크라는 게 말이죠. 신라금이 줄여서 실패했어. 신라비단이 실패. 네. 그러니까 이거를 신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지금도 비단만큼 좋은 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없죠. 파란 안 샀어요? 지금 가져오고 있고요. 네. 빨간 거 조금만 주세요. 빨간 걸로 하늘도 그렇고 파란 걸로 보기가 하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요? 보기가 딸그닥거려가지고. 네, 아니 여기는 뭐 지금 이것만 하고 조금 본격적으로 나침반이 신라 거예요. 신라의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 남북을 가르치는 자석 내위에서 움직이는 그 나침반, 이게 김유신 장군 때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백전백승하는 거는 밤에도 전쟁을 했어요. 자꾸 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나침반이라는 게 신라뽀라는 게 또 그대로 증명되는데 그런 걸 뭐 모른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신라가 어느 정도로 그 대단한 그 문명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구라파가 말이죠. 구라파 사람들의 문화가 여러분들 잘 보셨지만 뭡니까? 봉건 국가가 지금 근대화돼가지고 민주국가 된 거 아니에요? 밖으로 앞쪽으로. 네. 원래 치워놨었는데 봉건 국가의 대표적인 그 특징이 뭐냐면 이게 불양에서 다 건너간 문화예요. 이렇게 그 영주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죠.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성이 있어요. 성이 있다고. 네.
여기 성을 쌓아놓고, 이거는 건물이고, 이건 곽이고, 이거는 성을 이렇게, 도시에 성을 쌓는 경우도 있다고, 큰 도시는. 이렇게 성을 쌓아놓고, 이 안에 귀족들하고 평민들이 살고요. 밖에 농노가 살아요. 이 밖에. 네. 그래서 이 밖에 농노가 살고 못 들어오게, 외부 벽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여기서도 이 농사 지을 때 이 성곽, 그러니까 성로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 해가지고 그 초롱성을 쌓아놓던 거기는 못 들어오니까 밤에 이렇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외부에 저기 쳐들어오면은 뭐 북을 치거나 이래가지고 다 사람들이 가둬놓고 식량 가지고 먹지 않는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게 아마리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구라파 사람들은 야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혀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뭘로 이게 공공국가 성립하냐면요. 칼하고 활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활이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강화세 땡기는 거 있죠. 예. 네. 그게 스페인메이가 있어요. 신라권. 네. 그래가지고 이게 500도를 한다고 했어요. 500도. 500도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900m 가는 거예요. 사정거리가 900m예요. 네. 물론 이제 맞아서 죽이고 그러는 건 그 이내 뭐 한 4, 500m 정도 안에 접근해야 유사도 죽이겠지만 하늘이 900m까지 간다면 아무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당나라가 하고 신라하고 전쟁부터 했을 때 당이 이게 세대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신라의 기술자를 잡아다가 야 이거 우리도 좀 어떻게 좀 니네 만드는 식으로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거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뭐 강요를 하고 그러니까 써서 가르쳐 줬는데 50도 가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술자를 죽여버린다고. 장사에 우리 삼국사에서 나. 네? 그 신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이게. 그게 동굴아파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해자라고 그래가지고 해자요. 이 성이 있으면 이렇게 물을 파가지고 왜 작은 성이 대표적이죠. 일본 같은 데가 성곽을 쌓고 물을 해놓고서 못 쳐들어오게, 바로 못 들어오게. 그리고 이제 문을 이렇게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불합할 그게. 해자가 바로 고구려 문화, 고구려 신라 문화. 네?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 근데 한반도에 이 해자가 있는 성이 있습니다. 네?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해자가, 그러니까 고구려가 200개의 성곽을 가지고 있고 백제가 200개, 또 신라도 뭐 대충 비슷하겠죠. 200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성곽 도시가 200개가 있는 게 고구려. 네? 또 성곽 도시가 200개가 있는 게 백제고.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자궁성이나 일본의 황궁 같은 그런데 해자 있는 성이 200개가 있었다 그러는데 한반도에는 진주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버려서 지금은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진주성. 네. 그래서 일부가 이제 남아있는데. 그러면 그 해자 있는 건 누가 만든 거예요? 일본 놈들이 만든 거예요? 그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사이 8년 사이에 요렇게 점령하고 있어요. 일본. 완전 철수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네는 성곽이 이렇게 성곽이 쌓고, 네? 바닷가는 해안은 보고서, 그러니까 성곽을 쌓고, 여기서 조금 내륙에 들어가는 거는 내륙을 보고 성곽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기록상으로만 알 수 있는 건데, 그 진주를 그러니까 수도로 생각해요. 자기가 점령한 땅. 근데 거기다 해자를 만든 성을 쌓은 거예요. 네. 그런데 한마디, 아니 동굴 앞까지 터진 신라의 쇠뇌,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뭐 하나도 남아있지도 않고, 성곽에 무슨, 아니 구라파 사람들은 그걸 다 우리한테 받아가지고 전부 이거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신라 백제들이 달의 특징은 여러분들 그 앙코르와트 문화를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앙코르와트 문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가사의를 도대체 누구네 문화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도 문화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건 뭐냐면 수평을 보는 문화. 그러니까 우임금한테 부루가, 단골의 셋째 아들 부루가, 둘째 아들인가? 가서 국토 획정을 하면서 걔네들한테 걔는 막 또 홍수가 많이 나고 있고 그러니까 치수를 할 수가 없는 그 치수법을 가르쳐줬다 이런 게 나오는데, 수평을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이 이렇게 돼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평을 담아서 물이 흐르게끔 해주는 거가 기술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앙코르와트 이거는 현지에서 제가 한 달을 있었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 초청으로 제가 가서 제도 안 드리고 프놈펜에 한 달 있었어요. 그 정부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그래서 거기서 다 조사를 해서 제가 이걸 아는 건데, 캄보디아가 대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경이, 국토가. 그러면 메콩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흘러요. 베트남으로 해안. 그래서 요렇게 캄보디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메콩강 지류가. 여기 또 올레산이라는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어가지고, 피난 온 사람들이 거기서 수상 생활을 하고 뭐 이런 뭐 프로그램 많이 나와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앙코르와트는 여기거든요. 이건 프놈펜이고, 이건 CMDB라고 해서 문화예요. 그래서 앙코르와트 문화라는 건 뭐냐면 별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벼농사를 해가지고 별을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이 소모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가 얼마나 쌓였다는 건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쌓이고 얼마나 비싼데, 옛날에 뭐 그 쌀 많으면 부자지 다른 게 뭐죠. 이게 뭐냐면 캄보디아 국토를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문화를 만들었어요. 이게 문화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건기 때는 물이 바다로 다 빨려 나갑니다. 다 나가는데 우기가 되면, 저쪽에 우기가 돼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요, 이게 역류해요. 바다에서 다 못 받아들여요. 역류해가지고 이 호수가 넘치는거예요. 이 넘치는 물을 일로 끌어들여가지고 건기가 될 때 나와버려요. 네. 그래서 이게 펜타곤 같이, 거미줄 같이 이렇게 파상적으로 해가지고 관계를 하니까. 아무도 농사 짓는데 뭐, 지금 캄보디아 가면요, 소가 풀을 못 먹어가지고 이 갈비뼈가 다 보여요. 네, 다 보입니다. 뭐, 있기는 있어요, 소가. 그래서 먹이가 없어가지고 농사 못 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상에 여기서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뱀도 살고, 저 가축도 살고, 여기 산골로 쓰기도 하고, 비가 오면 이거 물이 차요. 그런데 그 동네 보면은 사람 키 정도 되는 독이 있어요. 그게 집 하나마다 있어요. 그건 뭐냐, 우기 때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게 생활용수예요. 그게 먹지는 못하고, 먹는 건 샘물을 먹는 거예요. 그 진흙이 많아가지고.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해서 진을 깔아앉혀가지고 생활용수를 쓰는 거예요. 그게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얼마나 그 물을 제대로 다루는 부분인가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건축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알함브라 공장이라고 스페인에서 가보시면 그 기가 막힌 건축을 하시는데 그게 목조건 건축이에요. 근데 그게 고구려 발해 건축 양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알함브라 공장이 있는데 이 설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요. 네? 이게 그 빙하에서 흘러내리는 거 여기까지 무지하게 습니다. 네. 생활용수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함브라 공장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니까 네. 흘러가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거기 뭐 이렇게 분수 있잖아요. 그게 다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물에 흐름을 늦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무지하게 더운 지방이거든요. 그 물을 식혀주고 그걸 다 생활용. 이거는 무심한 담수인데 스페인은 전역이 다 석회수라 먹을 수가 없어요. 빨래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비가 내려오는 데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돌아 흘러가게 만드는 기술하고 이 건축 기술이 고구려 발해 기술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저희가 금방 가서 아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 모르지. 그쪽 문화를 알고 봤을 때 이사성이 있다고 이제 돌고로 소리하는 거죠. 돌고. 걔네는 아예 없던 거, 문화가 없던 거고 바바리안이었고 그게 우리 중앙아시아를 통해 고구려 발해 문화가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건너간 거예요. 시대적으로나 이런 게 생긴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연구해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무기 쇠매는 신라법, 나침판도 신라법, 건축 성 쌓는 거 해자 만드는 것도 다 여기서 건너가는 기술이고요. 뭐 의학으로 얘기하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무슨 뭐 천체 관측이면 뭐 하는 거 그런 거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아니, 제가 예. 사문제국제 물어봤고 예. 그 임수원 부도시대 물어봤고 예. 한국 고대사에 나와 있는 예. 책에 나와 있는 야만 그런 가지고 봤는데 좀 전에 지금 말씀하신 나침반 얘기도 예. 알고 나와요. 그다음에 한자가 또 한국 한민족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조공하면은 조선에 바치는 국물이 조공이다. 그래서 조선할 때 조자하고 조공하고 조자 같거든요. 그렇죠. 조종하면은 조공이라는 거는 또 조종하면은 또 조자가 또 조선의 조선의 어떤 정세를 다루는 것이 조종이다라고 해가지고 조선의 조자하고 조선의 조자하고 같지만 아니 그런 설이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시는 말씀이고. 아니 근데 제가 뭐 알고 아니 뭐 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읽은 책에서 다 맞는 말씀인데 이 조선은 이 조선이 아니죠. 조선은 이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공이라는 것은 조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정에다가 그러니까 조라는 건 뭐냐면 이 조선은 그 제사를 어디서 지내냐면 뭐 반은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뭐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조시와 해시에서 지내요. 네. 그리고 이 중앙정부에서 지내는 곳은 뭐냐면 심시예요. 지금 이제 부도지에도 곧 나오겠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조시와 해시와 신시가 있는 거예요. 신시는 그 천재가 조선의 그러니까 우리 단제죠. 단제가 제사 지내는 데고요. 신시는 하늘에다 그 조상신에다가 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조시는 뭐냐면 육지 그 지역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그 주로 육상 지역에서 오는 물품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조공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2번 각 지역에서 육산 물품을 받아다가 거기서 교환도 하고 그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신한테도 바치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게 조공이에요. 저는 이제 주변은 예. 뭐 그런 걸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주장이 없어요. 제 주장은 없고 단지 아니, 글쎄요. 이것저것 본 거를 아니 저도 뭐 제 말씀이 정답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거예요. 해시는 뭐냐? 근데 제 논지는 뭐냐면은 네. 조금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나침판도 얘기 뭐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가 네. 기술이 자기 불합적으로 네, 넘어가겠다는데 네, 과연 그게 그 우리나라 역사학자들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네. 하물며 외국인들은 더더욱 인정 안 하고 아니 인정을 하지 않아도 그건 상관이 없는 제 얘기고. 말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예, 예. 근데 과연 이런 그 제야 사학자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과연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이거 뭐 인정받을 모든 규명할 사람이 거냐, 인정할 수 있는 규명할 거냐. 규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 뭘 규명을 합니까? 지나간 걸 어떻게 규명을 해요? 자기가 보고 느끼고 공부해서 이해를 해야지. 일단은 예. 수업 끝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질문하자. 뭐 적어놔요. 증명하라 이렇게 되면 뭐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역사를 그렇게 그 겉핥기식으로 하시면 지금 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만든 모든 문화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대륙에 있습니다. 네? 전부 대륙에 있고 전부 지금 중요한 거는 다 대만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역사를 똑바로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이가 중국에서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종이 기술이 서양 사람들이 중국에서 넘어갔다. 인쇄 기술이 중국에서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륙에 고려가 대륙에 있었다. 고려가 넘겨준 거예요, 전부. 종이 체륜이 발명했다고. 아니, 이게 체륜이 발명했다는 거는 화족들의 종이가 그런 거고, 고려의 종이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아, 고려종이가 납사 이거죠. 지질에서, 그러니까 고조선도 종이를 만들었는데 상대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당나무로 만들어야 되는데, 화족의 그 강역에서는 당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같이 파피루스 비슷한 거, 그런 그 종류, 섬유질의 나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약도 송나라 때 송나라 유민들이 만든 게 틀림없는데, 그래서 원나라가 이제 송나라 그 강역을 차지해가지고 그걸 만든 건데, 숙신족이 만든 거예요. 하약도. 네. 숙신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아까 글자 얘기인데 글자도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자라고 하는데 저는 뜻글자라고 해요. 저는 진서 또는 육서 또는 뜻글자 이렇게 해야지. 한자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한나라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한자를 왜 한자라고 쓰느냐? 원나라가 송나라를 병합시켜놓고 서로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럼 이걸 송나라가 쓴 걸 뭐라고 부르냐? 옛날에 몽골족이 한나라를 속국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네? 몽골족이 흉노가 한나라를 속국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몽골족의 노예 노릇을 하던 한나라 놈들이 쓰는 글자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하한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일제시대 이런 놈들이 옳다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한자라고 그러자.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거 이명화 혼자 주장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죠. 인정 하나만 없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네. 인정받으려고 연구합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벌써 이제 사람들이 한자라는 건 써서는 안 된다. 그런 글자는, 그런 용어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뜻글자라고 쓰자. 이런 사람이 나와요. 계속 그런 운동이 나오고, 이 뜻글자라고 그러면 진서라고 그랬는데. 어디 우리 역사상을 한자라고 쓴 적이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는. 일제시대 이전에 우리가
지금 쓰는 그 뜻글자를 한자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진서라고 그래요. 그 세종대왕 때도 이게 진서를 갖다가 써야지 업문을 쓰면 어떡합니까 이랬지 한자를 그때 뭐 쓰자 말자 이런 개소리가 없다. 그러면 그게 명명백백한데 뭐 인정 안 하고 가지. 일본 놈들이 뭐 지네가 잘못한 거 몰라서 뭐 위안부 인정 안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지. 뭐 지네가 인정 안 한다고 사실이 바뀝니까? 예? 저도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교수예요. 예?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왜 저 열등감을 가집니까? 서양 놈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우리 문화용품. 그거 아니에요. 예. 아는 놈들은 다 알아요. 서양 사람. 안 가르쳐주죠. 예. 아니면.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이게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뭐 제가 그런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부도지라는 책이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한 200권 찍은 책입니다. 네, 200권 찍은 책인데 요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한국에서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네. 지금 이 부도지가 이 아들이 이 김은수 씨 아들이 지금 심판을 계속 내는데 내용을 지 아버지가 얘기한 거 그대로 안 내고 지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물론 뭐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김은수 선생은 예를 들어서 뜻글자라고 썼다 그러면 이 아들은 한자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반도사관으로 바꾸고 이래가지고 야 이거 아버님이 그렇게 훌륭한데 아드님은 그런가. 그래서 뭐 인신공격할 생각은 없고 이렇게 내가 몇 번 만나보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님은 보통 훌륭하시거든요. 광주 공고의 국어교사 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지금 이나마 역사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붙었다면 이 양반 덕이에요. 반 이상은 이 양반 덕이에요. 네. 이 양반이 역주하신 이 부도지하고 환단고기. 그 환단고기도 김은수 역주가 몇백 권 안 돼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2판 3판 찍어가지고 한 1000권은 되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하고 이거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환단고기를 뭐 예를 들어서 임승국 선생이 역주한 것들은 안 읽는 게 나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뭐 굳이 얘기한다면 뭐 안 읽는 것보다 낫게 하겠지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전혀 해석이 돼요. 네. 그러니까 물론 기존의 반도사관이나 실증사관 엉터리 사학을 벗어나려고 노력은 했지만 기본적인 역사를 보는 그 기초가 김은수 선생이 저 박사면은 임승국 박사는 초등학생 정도 됩니다. 네, 이런 정도로 맞습니다. 네? 임승국 선생은 영문학자고 명지대 교수를 하신 분이에요. 그 양반 경기고등학교 우리 선배인데 역사 실력만큼은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은수 선생님은 이 양반은 서라벌예대를 나오신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임승국 선생에 비하면 100배 이상 그 역사 실력과 과학기술 이런 거에도 엄청 조예가 깊어가지고 그 양반이 보는 견해로 봐야 돼요. 물론 김은수 선생님도 반도상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건 저는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책이라는 게 사실은 이 부도지라는 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제가 이게 수백 번 읽어봤는데 지금도 아직도 제가 70, 80% 정도 제가 그냥 생각할 때 그 정도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철학과 사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시간과 그런 어떤 역사의 두께를 이렇게 베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읽어보면 처음에 읽어보면 너무 황당무계해가지고 야 이게 무슨 소리가. 그래서 제가 KBS 있을 때 이 책을 한 50번 정도 복사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왜? 와서 복사를 좀 해달라니까. 그 이상한 책이 있다는데 읽어보면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자네 있나? 그래서 저 책 있죠. 그래서 복사 좀 해.
그래서 다 이거 뭐 이게 그 복사를 어마어마하게 한 책입니다. 그런데 저도 뭐 이거를 뭐 어렵사리 구해가지고 그냥 읽어봤는데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읽게 됐냐면 우리나라에서 친일문학론을 그 주장하신 임승국 선생, 임종국 선생이라고 계세요. 네. 그 양반이 친일문학, 그 양반이 친일파 조사 안 했으면 지금 우리가 친일파 어떤 놈들 모릅니다. 네? 다 사제를 통해서, 그 동학교도인데 그 양반이. 해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이거 친일파 이거 저 척결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작가예요. 소설가입니다. 그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친일문학론이라는 거에서부터 뭐 엄청나게 조사를 하십니다. 그분의 이제 동생이 서울대학교 임종철 교수라고 공대학 무역학 했던 분이고 세 번째 동생이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동생이 임종환 씨라고 우리나라에서 일본말을 제일 잘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그 외교 문서 보낼 때 이 양반이 쓴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리대 선배라 그 이어령 씨하고 동기예요. 그래서 그 KBS에서 이제 뭐 이렇게 책을 많이 내고 또 뭐 일본어로 번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KBS 직원이고 그 양반은 이제 그런 작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86년 아시안 게임 할 때 그 우리가 이제 그런 책을 한국을 소개하는 책을 그때부터 이제 뭐 한류가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될 수 있는데 그때 디스커버 코리아라는 책을 제가 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이제 이어령 씨가 붙였는데 우리말 제목은 누가 한국을 묻거든 뭐 이래가지고 그 책을 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작업을 했던 분인데 어느 날 뭐 이렇게 만나서 뭐 이제 저 막걸리 한 잔, 그때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마시는데 그 자네 부도지 읽어봤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도지라는 책이 뭡니까 이제 야 너 물리대 나왔다고 너 나하고 아는 척하지 마. 나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 그거를 읽어보고 안 읽어보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야 읽어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교보문고 가서 쓴 거예요. 이 책이. 교보문가 종로서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서 읽어봤는데 이거 뭐 내용이 황당무계해가지고 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내가 알면 너보고 이거 그랬던 그런 책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이 책은 그 내용이 뭐 어떻다 해가지고 제가 가르칠 만한 그런 실력이 안 되고요. 그냥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집안에 보면 종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분 중에 보면 종손이 있잖아요. 인류의 종손이 영해박씨라는 얘기예요.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는 인류의 종손이 영해박씨다. 물론 이건 이제 박격거세가 시조죠. 중시조가 되는 거죠. 박격거세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박격거세를 시조하는 또 여러 박씨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미양박씨도 있고 뭐 박씨들. 그 중에서도 종가가 이제 여기. 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우리가 비록 반도에서 이렇게 뭐 쫓겨와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영위하고 있었지만 명과청에서 사신이 오면 조선의 사신이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전왕은 묘지를 어땠었느냐 능을 어디다 썼느냐 그걸 한번 가보자. 그래서 자꾸 하니까 돌아가신 왕릉을 보러 가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관을 대동해서 가가지고 이거 뭐 잘 썼네. 뭐 그게 갸우뚱갸우뚱 하고 물론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어디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왕이 돌아가셨다 조선때 그러면 명청에다가 우리가 어디다 쓴다는 데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눈을 어디다 쓰겠다 그래라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 거지만 실제로
작업을 한 걸 와서 감시를 못하니까 사신이 올 때 좀 감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썼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지금 영애박 씨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영애박 씨가 지금 몇 명이고 지금 어디서 살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중국 사신이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 왜 그러냐? 영애박 씨가 인류의 종손이라는 걸 자기네 족속에서도 종가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박해를 받은 게 언제냐? 그 세조. 첫 번째 영애박 씨가 박해를 받은 건 세조. 쭉 내려오다가 그 일본 놈들 청 특히 원세계 때 이게 1884년도에서 1899, 34년 이때하고 그 일제강점기 때 영애박 씨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영애박 씨라고 그러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전부 밀양박 씨라고. 네. 그리고 뭐 족보도 뭐 해서 제가 영애박 씨 몇 명을 만나서 그걸 저 대담도 해보고 그랬어. 영덕군 영해에 이제 조금 남아 있어서 몰라요. 나보다도 몰라요. 영애박 씨 뭐 부도지 책 아십니까? 나도 들었지만 그거 읽어본 적이 없다. 네? 그런 형태네. 그러면 왜 일제가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알겠고, 청나라에서 원세계가 와가지고 뭐 하고 그 명청이 영애박 씨를 박해하는 건 알겠는데 왜 세조가 그랬나? 네? 이게 대륙사관에서 반도사관으로 바뀌면서 영애박 씨는 안 됩니다. 네. 그거 드러나요. 이게 부도지에 다 드러나니까. 네? 부도지라는 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에 이제 박금이라는 동아일보 지국장을 하다가 기자도 했어요. 그래서 만보산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뭐냐면 일본 놈들이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려고 마치 중국 사람들이 조선인들한테 무슨 행태를 부렸다라는 식으로 꾸며가지고 그렇게 사건을 조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취재해가지고 이 박금이라는 기자가 그거 아니다. 이거 일본 놈들이 조작한 거지. 이게 중국 사람들이 한 그 나쁜 짓 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장개석 총통 그때 자기가 이제 국민정부 주석이었잖아요. 자기 군복을 보냈어요. 이거 대단히 큰일이에요. 그래서 뭐 보관하다 잃어버렸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럴 정도밖에 그런 기자인데 이 양반이 이제 영애박 씨가 그렇게 탄압을 받으니까 지금 영덕군 그게 사실 영해군이었어요. 근데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면으로 강제시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조선시대 때 하도 박해를 받으니까 경상도에서 못 살고 한경도 문천으로 간 거예요. 그 잠수함 사건 했을 때 문천서 내려왔잖아요. 걔네들이 거기가 출발한 데가 영애박 씨가 많이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부도지라는 책을 그때 가져간 거예요. 네, 가져갔는데 이제 부도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책입니다. 이건 무슨 책이냐 하면 징심록이라는 책이에요. 징심록이라는 책이 한교 15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5죠. 그래서 이게 3교는 상교, 중교, 하교. 그래가지고 이 상교의 첫 번째 책이 부도집니다. 이거 책을 보시면 15개는 뭐라는 건 다 나옵니다. 으뜸 중에 으뜸이 부도집니다. 이 징신록이라는 책이 뭐냐? 신라의 영애박 씨들이 후손들한테 대대 손손 물려서 이거를 마음속에 꼭 집어넣어서 아주 유태인들 친구 앞에는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그걸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이걸 다 후손들한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을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5권씩 해가지고 15권으로 책을 만들어가지고 전해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도시다. 네? 그래서 지금 이 15권의 책이 문천에다가 그 박금이라는 사람이 6.25 때 피난 내려올 때, 그러니까 일사후퇴 때 피난 내려올 때 그걸 못 가져왔더니. 그게 문천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게 북한이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남북 대담을 하면 이런 거부터 니네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걸 좀 복사해서 배포해서 아니, 15가지 책. 15권의 책을 북한에서 보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거, 공유하자 그래야죠. 뭘 훔쳐와요, 같은 민족끼리 그걸 합시다, 그게. 이거 돈 주고 사면 되지. 니네 어렵대. 위험해. 아까부터 선생님도 위험해. 또 박근 기자가 기억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가져온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 하니까, 다른 거는, 이 박금 씨도, 다른 거는 뭐 그냥 건성으로 대충 그냥 넘어왔고, 부도지라는 거를 이렇게 노트를 했다 이거죠. 메모를 해놨다 이거. 네? 그래서 자기도 뭐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조상들한테도 여쭤보고 뭐 하면서 의논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국리도 하고 그래서 했던 그 노트가 그 원본을 가져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되살린 거예요. 그래도 그거만 해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네? 뭐 나머지들은 대충 뭐 음식물에 관한 거, 의약품에 관한 거, 의술에 관한 거,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천문 관측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게 가장 중요한 책이니까 그나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도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인류의 종갓집으로서 그것이 내려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종가가 그것이 과학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뭐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종가가 우리 자기네 조상이 어떤 식으로 태어났고 어떻게 생활해서 어떻게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대대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이거 유네스코 1위다 이거 1번이다 이거야 돼요. 세계문화유산. 이런 걸 신청해야지 무슨 훈민정음도 좋지만 이게 상대가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썼더니 인터넷 사이트에 그런 것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명화가 부도시하고 한당고기가 유네스코 유산 1위지. 예? 유네스코 유산이 뭡니까? 인류문화유산이 1위지. 이게 무슨 뭐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떠돌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인류의 근원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인류가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으며 또 사실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